안녕하세요. 오토캐드 메케니컬에 대해서 설명드릴 SCK 송지혁 매니저입니다. 지난 1, 2, 3강에서 저희가 각각 오토캐드 메케니컬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토캐드 메케니컬 객체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컨텐츠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이번 4강에서는 이 치수 및 주석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강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아무리 컨텐츠를 잘 삽입을 하고 아무리 스케치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 치수랑 주석이 없다면은 정상적인 데이터로 취급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회차가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치수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치수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서 파워 치수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기하공차, 이 GDNT라고도 부르고 형상공차라고도 부르는 이 기하공차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표면 거칠기와 용접 기호에 대해서 알아본 후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오토캐드 화면으로 돌아가서 바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3강에서 작성을 했었던 샤프트 형상만을 따로 떼와서 부품들을 작성하기 위해 이렇게 도면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샤프트에다가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토캐드 메케니컬에서 치수를 기입하려면 이 주석 탭 쪽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 주석 탭 쪽으로 가주시게 되면은 첫 번째 탭에 치수라는 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탭 같은 경우에는 1강에서 스타일을 설정을 할 때도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화살표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치수 스타일도 바꾸고 이제 다른 표시 스타일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옵션들도 변경을 한번 해보았었어요. 그래서 설정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된 상태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가지 입력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 치수나 오토캐드에서도 지원하는 DIM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오토캐드가 객체 형상에 맞춰서 이제 이 선형 치수인지 아니면은 각도를 주어야 되는 치수인지 아니면은 지름 치수인지 반지름 치수인지를 알아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 제조 도면에는 제도 통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제도 통칙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면을 그리는 규칙, 법칙 같은 거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 통칙에서 규정하는 대로 치수를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치수 기입 형태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다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손쉽게 여러 가지 치수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이 다중치수 기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치수 기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샤프트 도면을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샤프트 기능이 별도로 이제 뽑혀 있어서 이곳에서 확인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해주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치수선이 자동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해당 치수는 이제 파워 치수로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서 파워 치수에 대한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를 기입할 때 치수 레이어가 초록 색깔에서 붉은 색깔로 잠시 변경이 되면서 치수선이 자동으로 정렬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이 딤 스페이스나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치수선의 간격을 띄워줬어야 했는데, 오토캐드 메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 치수선 간격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주면은 치수가 작성되게 되고요. 이제 여러 치수를 한 번에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못따기 된 형상에도 다 치수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사실 여기 이 파이 14와 그다음에 파이 23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치수예요. 그래서 이 두 치수를 그냥 이 딜리트 키를 사용을 해서 지워 주셔도 되지만, 제가 이 스케치 부분에서
살펴본 이 지우기 기능을 사용해서 지우시면은 좀 더 쉽게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강에서 치수를 기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치수를 지웠을 때 이 치수에 대한 정렬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오토캐드 메케니컬 전용 AM 파워 이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메케니컬 객체를 지웠을 때 다른 객체와의 연관성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도면을 수정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샤프트를 작성할 때 이런 평행 치수, 그리고 뭐 이런 좌표 치수도 같이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슬롯이 많이 뚫려져 있는 이 플레이트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하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객체를 하나만 선택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위쪽 중심선을 다 선택을 해주고 원점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이제 이 늦은 치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 치수를 입력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그 파워 치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해당 객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컨텐츠 쪽에서 이 구멍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작성한 객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 카운터 보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카운터 보어 치수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치수를 다 정해서 작성을 한 객체입니다. 이 해당 객체를 파워 치수로 작성을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앞에 파이가 자동으로 작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 치수 같은 경우에는 이 메커니컬 객체를 인식을 하고, 이 객체는 구멍 객체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 치수로 우선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입력을 해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이 치수가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단을 보시면은 파워 치수를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이 파워 치수 편집창이 별도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집창에서는 저희가 이 기호를 넣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공차를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치수에 들어가는 공차라고 한다면은 크게 치수 공차와 끼워 맞춤 공차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끼워 맞춤 공차 같은 경우에는 이 맞춤 공차 탭에서 왼쪽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공차를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시를 선택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당 끼워 맞춤 공차를 표시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드랍다운을 했을 때 맞춤 대화 상자라는 것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맞춤 대화 상자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구멍과 샤프트를 각각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H의 7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이제 맞춤 이름과 그리고 상한 편차, 하향 편차, 그리고 최대 한계, 최소 한계, 치수 공차를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차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우선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 치수로 와서 이번에는 여기 이 치수 공차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끼워 맞춤 공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이 상한값과 하한값을 입력을 해서 치수 공차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메서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치수 공차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커니컬 객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가 자동으로 달라붙게 되지만, 이 파이가 초기에 작성되지 않았다 하면은 이 삽입 탭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호들을 삽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뭐 %%C나 아니면 %%P 이런 이제 문자열을 입력을 해서 이 파이 치수나 아니면은 이 상한값과 하한값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나 아니면은 이 각도 치수를 입력을 했어야 된다면, 지금은 이렇게 손쉽게 여러 가지 기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차가 작성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동일한 치수 형식이 다른 곳 위치에도 이제 중복되어서 삽입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 미리 정의 쪽에 리스트에 치수 문자를 추가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리스트에 아까 작성된 이 객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PCD 값이나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공차 값들을 저장을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수를 작성을 하고 이제 작성이 완료된 치수라면은 이렇게 이 표시를 선택을 해서 이 검사 치수다, 검사가 완료된 치수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식으로 참고 치수인 것을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씌우거나 아니면은 밑줄을 긋는 듯 여러 방식으로 굉장히 손쉽게 치수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 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 하는데, 형상으로 간다면은 이 치수의 각각 형상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문자와 치수선의 간격 띄우기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설정한 대로 1.5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치수를 변경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치수선을 끊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울이거나 아니면은 문자를 회전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기본 위치로 다시 변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치수에 대한 형태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GD&T, 제가 기하공차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화면을 먼저 봐주시면은 이 기하공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기하공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상에 관련된 공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 공차, 자세 공차, 흔들림 공차, 위치 공차라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기하 공차가 필요한 이유는 기하 공차가 없다면 이렇게 원의 동심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평행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하 공차로 컨트롤 해 주어서 저희가 이제 양질의 생산품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공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차 종류는 이제 해당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되는 형체가 이제 설명이 단독 형체 그리고 관련 형체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데이텀이 필요한지에 대한 유무입니다. 이 단독 형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텀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관련 형체 같은 경우에는 데이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 데이텀 같은 경우에는 공차의 기준이 되는 면이나 축을 뜻하게 됩니다. 데이텀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축에 대해서 검사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양쪽 끝에다가 양쪽 끝을 고정을 하고 축을 회전시켜서 이제 이 동심을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면이 되는 이제 기준 데이텀이 출력이 되어야 나머지 기하공차가 입력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하공차와 데이텀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텀 같은 경우에는 이 기호 탭에서 이 조그만한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부착할 객체를 선택하라 표시됩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될 이 축을 선택을 해주고요. 이 시작점을 지정을 해준 후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하공차 기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문자 A부터 뭐 B, C, D, E, F 이런 식으로 이제 영문자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이제 A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자 형식이나 이 화살촉에 대한 형상도 수정을 해줄 수 있는데, 기본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운 상태에서 60도이기 때문에 해당 형상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미 삽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상에도 삽입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면이나 이런 치수에도 제가 삽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파벳 순서로 삽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A, B, C로 자동 기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기하공차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공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형상공차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데이텀과 마찬가지로 부착할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파이 25 치수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강에서 이 규격품을 삽입을 할 때 이 파이 25 치수 부분에 베어링이나 실링 같은 여러가지 객체들을 삽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하공차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점을 지정을 하고 엔터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형상공차를 기입할 수 있는 탭이 표시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선은 이제 여러가지 진직도, 그 다음에 평면도, 그 다음에 둥글기, 그리고 이제 이 평행, 그리고 수직, 그리고 위치나 이 동심, 그리고 저희가 입력해야 될 이 온 흔들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차값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0.011을 우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데이텀을 입력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데이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의 탭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어서 추가되어 있는 형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라이브러리로 추가를 해놓은 객체입니다. 여기서 추가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입력했었던 기하공차에 대한 이 설정 값을 이곳에다가 저장을 해서 다른 객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하공차가 입력되게 됩니다. 수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더블 클릭을 해서 이곳에서 공차 값이나 데이터 값, 그리고 이 기호 값들을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표면 텍스처, 표면 거칠기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 표면을 가공할 때에 발생되는 이 미세한 요철에 대한 그 값들을 이제 상세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철의 정도를 표면 거칠기 값으로 제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공의 정도도 함께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면을 요철 없이 깔끔하게 가공을 해도 좋지만 이 생산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맞는 거칠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상의 거칠기를 하기 장표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W, X, Y, Z 값으로 입력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역삼각형 기호의 개수로 입력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듬질 정도와 적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장표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가공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하기 장표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선반 가공인지, 드릴 가공인지, 보링 머신 가공인지, 밀링 가공인지, 아니면 기타 가공 방법인지에 대한 기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공 장비에 따라서 이 요철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패턴에 따른 기호는 이제 하단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토캐드 메커니컬에서 이 기호를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호 같은 경우에는 형상공차와 동일한 탭에서 이 표면 텍스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데이텀이나 형상공차와 마찬가지로 이제 부착할 객체를 선택하라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시작점을 지정해준 후에 엔터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면 텍스처 탭이 표시되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재료 제거가 요금됨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이게 아니라면은 이제 재료 제거가 금지됨이나 기본 기호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이 거칠기 정도를 이 알파벳을 사용을 해서 W, X, Y, Z 값을 입력을 해주고요. 확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곳에다가 이렇게 가공될 때 이제 요철의 패턴 값이나 아니면은 이제 가공 정도에 대한 값이나 가공 방식에 대한 이런 기호들을 함께 입력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값은 아까 형상공차와 마찬가지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다른 위치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단은 이렇게 수기로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제 설정했던 값을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 텍스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용접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기호 같은 경우에도 표면 텍스처와 동일하게 부착할 객체를 선택을 하고 시작점을 지정해 준 후에 이렇게 다음 점을 지정을 해 주어서 이렇게 편집 탭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가 면 반전이나 이 기호 반전에 대한 값들을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용접 기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정 추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 추가적인 공정에 대한 설명을 이 공정 코드를 통해서 입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기호도 함께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해서 용접 기호를 저장을 해 놓았다가 다른 곳에 굉장히 쉽게 불러올 수 있는 점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시선 및 문자를 통해서 함께 이제 편집을 해줄 수 있는 점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4강에서 이 형상공차를 입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기호를 입력을 해보고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고 그 치수에 대한 공차를 입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커니컬에서 굉장히 다양한 치수 기입 형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도면 파일에서 직접 실습 한번 해보시면서 익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5강에서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